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선발 출전에 맹활약했습니다. PSG는 1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랭스와의 리그앙 25라운드 맞대결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PSG는 이날 경기 무승부로 2위 브레스트와의 격차를 10점 차로 유지했습니다. 랭스는 리그 9위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이 최전방을 구성하고 중원은 카를로스 솔레르,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가 나섰다. 포백은 리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가 구성했다. 골문은 케일러 나바스가 지켰습니다. 원정팀 랭스도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스리톱은 모하메드 다라미, 우마르 디아키테, 이토 주냐가 나섰다. 중원은 마르샬 무네트시, 테디 퇴마, 발렌틴 에도아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진은 티볼트 대 스메트, 유니스 압데라미드, 엠마누엘 아그바도, 토마스 포케트가 자리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예반 디우프가 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이날 경기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이강인과 하무스, 바르콜라 등 팀의 유망한 자원들로 공격진을 꾸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3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컵 복귀 이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강인은 직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음바페의 득점을 도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날 선발 출전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번 랭스전에서 PSG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도 한글 유니폼을 입고 이강인이 선발 출장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PSG가 기세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5분 이강인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다닐루가 머리로 마무리했으나 골대 옆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PSG는 어이없는 실수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7분 하키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소유권을 잃으며 넘어졌고 디아키테의 패스를 받은 무네트시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5분 이강인의 프리킥에 이은 바르콜라의 헤더 패스를 하무스가 머리에 맞췄지만 공이 골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PSG는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 17분 하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건드렸는데 공이 압디라미드를 맞고 그대로 랭스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PSG는 불과 2분 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역전 득점이었습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우측에서 공을 잡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스 중앙으로 전달했습니다. 공은 수비를 막고 그대로 하무스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무스는 이를 지체 없이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PSG는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가 전진을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이강인의 킥 이후 이어진 공격이 위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PSG의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자 랭스가 반격했는데요. 전반 45분 패스가 하프라인부터 그대로 PSG 수비 사이를 쇄도하는 디아키테에게 연결됐습니다. 디아키테는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PSG 골문 구석을 찌르며 다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은 두 팀의 2대2 상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에도 PSG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PSG는 전방에서 좋은 연계를 통해 랭스의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견제도 강해졌습니다. 후반 3분 이강인을 향한 강한 태클이 들어갔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랭스도 반격했는데요. 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이토 주냐가 머리로 맞춰 중앙으로 전달했으나 공은 높게 뜨며 골대 위로 날아갔습니다. 이강인도 날카로운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직접 돌파에 성공한 이강인은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은 음바페의 투입과 함께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격진에 자리했던 이강인은 후반 28분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투입되자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겨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바페의 슈팅도 골문을 외면했는데요. 후반 39분 음바페는 페널티 박스 좌측에서 공을 받아 망설임 없이 골문 구석을 찌르는 슈팅을 시도했으나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후반 45분에도 덴벨레가 역습을 주도해 페널티 박스 우측을 돌파했고 이후 컷백 패스로 음바페에게 내줬다. 하지만 음바페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두 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랭스전에서 음바페와 덴벨레 등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가운데 이강인은 랭스전에 출전한 PSG 공격진 중에서 유일하게 풀타임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은 랭스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96차례 볼터치와 함께 패스 성공률 83%를 기록했습니다.
키패스는 2차례 선보였고 유효 슈팅도 2차례 기록했습니다. 4차례 시도한 드리블 돌파는 1차례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랭스전 활약에 대해 평점 7.3점을 부여했고 이강인은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고공민은 이강인은 하키미와의 연계를 통해 매우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다. 동료들에게 은근히 많은 볼을 전달했지만 세트피스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슈팅 능력은 보여줬다며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을 검증했다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풋목도 이강인에게 평점 7.6점을 부여하였는데요. 이는 골을 넣은 하무스보다도 높은 평점으로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4점을 줬는데요. 골을 넣은 하무스에 이어 평점 2위로 매우 높은 평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현지 팬들은 이제 나바스와 작별할 때야. 이게 프랑스 챔피언십 수준인데 PSG는 걸어서 경기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도 결국 우승을 차지한다. 라며 불만족스러움을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확실히 리그앙의 수준이 낮게 느껴졌는데 이런 랭스를 압도하지 못하는 PSG는 더욱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강인 선수는 정말 제 몫을 다하고 있었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빅이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